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용스TV의 용입니다. 영상 또 조금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좀 즉흥적인 얘기들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사회복지에서의 인문학에 대한 얘기, 또 챗 GPT에 대한 얘기까지 좀 폭넓게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. 먼저 인문학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.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, 내담자들을 만날 때, 또 어떤 프로포절이나 사업들을 이어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인문학적 관점이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하는 것들, 또 역량, 소양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인문학적 관점,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인문학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문학, 책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. 이 인문학적 소양은 정말 다양한 분야를 걸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, 인문학 자체가 뭐랄까요? 인간이다 라고 좀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인간 자체의 삶 자체, 인간 자체의 삶이 인문학이다. 그래서 그 인문학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나의 자서전 만들기, 혹은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은 사람책 만들기.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, 자기 이해를 통해서 나를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요소로 꺼내어보는 활동, 그런 것들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. 이 사람책에 대해서요.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관점은 필요하다. 그리고 그 실제로 문학치료 서적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문학치료에서의 문학의 개념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것처럼 정말 이 인문학을 사회복지에서 접근할 때는 인문학 자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생애라고 보는 게 저는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문학적 그 감수성, 인문학적 어떤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, 이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상담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 사람의 히스토리만으로는 접근하기에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계점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담자가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닌데, 사회복지사는 물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원치 않는 어떤 사업 서비스들을 제공할 때가 있죠. 그런 오류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문학이거든요. 정말 이 내담자가 내포하고 있는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 인문학 활동들을 통해서 한번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내담자를 알아가는, 또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연결망이 이 인문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챗 GPT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도 과연 이
챗 GPT를 다룰 수 있어야 할까? 저는 충분히 사회복지사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의 챗 GPT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 챗 GPT를 알게 되면은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뭐랄까요?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?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어떤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어떤 환경 활동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고민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들을 조합할 때 시간적 제약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인공지능 기반의 이 데이터 기반의 챗 GPT를 활용을 해보는 거죠. 어디서 언제 누구와 무엇을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챗 GPT에 기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합을 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약식의 이 포트폴리오를 짜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좀 참고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의 목적을 참고할 수 있고 이 내용들 콘텐츠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특히 프로그램 준비할 때 이 챗 GPT 활용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. 실제로 저도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. 그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.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전자매체망에 대해서 숙달하고 있어야 된다. 뭐 그런 내용들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고 단순히 사회복지 서비스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연결 매체망에 대해서도 디지털 망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숙지하고 또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사회복지를 인문사회 과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넓게 보면 사회복지가 어쩌면 굉장히 복합적인 융합과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발명, 어떤 기술의 발전보다 인간이란 이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렵죠. 로봇은 또 전자적인 것들은 데이터가 정해진 것들을 수치화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획일적이지 않잖아요. 단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해야겠죠.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그렇게 쉬운 학문은 아니다. 학문은 아니다. 라고 또 얘기도 해봅니다. 이렇게 오늘 좀 두서가 없었는데 두 가지 얘기 한번 나눈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사회복지에서의 인문학, 또 두 번째는 챗 GPT의 활용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봤습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또 사회복지 이야기, 또 사회복지 사회 얘기, 또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